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는 이유가 모니터가 오른쪽 이렇게 돌았습니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아, 어제에 이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등기부등본 이야기하면서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되고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공인이 아닌 그 두 분 다 이렇게 공인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면 제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신랄하다는 거 좀 걔네도 뭐 어차피 뭐 다 공개된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인데 지금도 사실은 뭐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지는 않는데 연예인의 미치 그리고 또 연예인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 내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예,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구라치는 사람하고 구라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왜 말리냐면 구라치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그 거짓된 이야기나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를 해요. 뭐 사이코패스처럼 뭐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감정의 기복 없이. 하지만 일반인들은 내가 조금 불편한 내 양심에 걸리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죠? 본인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누가 부자라고 칭찬하는 것도 내가 부자가 아닌데 누군가 나를 부자라고 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죠. 그런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이 좀 강조를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체 그 바닥이 뭐 다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없는 척 해가지고는 대우를 못 받아요. 있는 척 해야 돼. 그래 가오도 쓰고 또 뭐 비즈니스 성격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쪽이 그래서 많이 과장되어 있다. 특히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부동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숨 쉬는 거 빼고는 그냥 믿지 마라.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그래요. 특히 중개업이나 뭐 매매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양심껏 하면 내가 망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되게 이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이제 양심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짜 글쎄요. 뭐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불편하죠. 그 당사자들이 볼 피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뭐 팔아서 그냥 뭐 다 알고 도장 찍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만 그 사람이 그 후에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불편하죠.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는 야채값하고 비교를 해요. 지금 이제 김장철이 이제 한 달 있으면 서울은 좀 더 빠르니까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김장철 때마다 야채값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통망이 다양화되고 정보 자체가 공유가 되다 보니 이제 뭐 야채값 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한탕할 수 있다라고 떠드는 그것이 이제 구라가 됐죠. 이제 사람들이 뭐 절임 배추가 특히 나오면서부터는 많이 달라졌죠. 그 전에는 또 하여튼 이 유통 구조에 있어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사실은 야채값에 대한 폭등이라고 하는 거는 기상이변,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생기는 그 가격 변동이지 산지나 중간 상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가끔 그 댓글들 보면
중간 상인이 뭐 장난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언제 때 얘긴데 실질적으로 중간 상인이 장난칠 수 있는 캐파가 안 됩니다. 예, 캐파가 안 되고 중간 상인이 장난치면 뭐 할 거예요? 예,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데서 만약에 가격 후리고 뭐 이러는데 정보 자체가 공유되고 있고 자 부동산 시장도 유통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밀폐되어 있고 제가 이제 추후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을 주장하는지 이게 사회의 악이에요. 예, 사회의 악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유통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예요. 누가 양심 있거나 안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통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어떠한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참 주제 넘게 주제 넘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주제 넘은 소리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예, 주식회사 까라컴퍼니 그 배우자 이현균 씨 아니 갑자기 나 참네 갑자기 제가 이름 기억이 진짜 약해서 이선균 씨의 배우자 전혜진 씨가 그로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 법인입니다. 회사 법인인데 이 법인이 이제 지금 논현동의 건물을 자칭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을 상가 건물도 말든 강남 가면 뭐 빌딩이 되니까 그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3부째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우리 법인 등기부등본을 꼭 보세요라고 꼭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 최소한도 얼마짜리냐. 지금 자본금이 5억입니다. 자본금이 5억이라고 하면 그 일단 5억 내놓고서 이제 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기본 뭐가 조금 있다. 있다. 그냥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는 좀 아니다. 바로 없어질 법인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자본금이었는데 이제 그 기준이 없어지면서 뭐 100만 원짜리 회사도 있고, 예. 100만 원짜리 회사 많아요, 의외로. 자, 설립 연도일이 저는 2023년도 요때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기 2021년도 11월 8일 날 설립했습니다. 설립한 지는 3년 됐네요. 3년 됐고, 전혜진 씨 주소가 그죠? 2021년도 2023년도 4월 20일. 그러니까 이 건물 사면서 집 주소도 바뀐 걸로 봐서는 반포동. 자, 그죠? 이렇게 바뀌고 뭐 모르겠어요. 뭐 자가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띄워보면 알겠죠. 등기부등본을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이성균 씨 앞으로 돼 있는지 전혜진 씨 앞으로 돼 있는지 제 3자 인물로 되어 있는지 뭐 주소 나와 있으니까 떼보면 알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사무실이 나왔어요. 사무실이 나왔으면 사무실 주소를 봤으면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 사무실인지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래서 용인시에 있는 8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그리피스 소 사무실. 우리 이렇게 사업자만 내줄 수 있게 해주는 사무실이죠. 사업자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무슨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에 처음 저희 이제 사무실 내면서 이렇게 얻었었는데 일 못해요. 일 못해요. 그냥 우편물하고 주소 두고 하는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용이네. 용이네. 예. 아니 건물을 샀으면 우리가 뭐 나중에 본점을 그 가오 있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유가 또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뭐냐면요. 우리가 그 대도시, 특히 이제 서울시에 그 본점이 없는 회사가
그죠? 서울시에 없는 회사가 그러니까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회사가 서울시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4.8%가 아니라 9.2%인가요? 예, 9.2%. 예,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약 한 4%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100억짜리면 한 4억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죠. 예, 취등록세를. 그런데 그 그냥 임대 목적으로만 내가 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그냥 임대만 놓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취득하실 일 있으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본점이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거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된 지 5년 이상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중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혜진 씨가 소유한 법인에서 다시 이제 이 건물을 팔았죠. 그걸 인수한 법인도 똑같이 용인에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그 확인을 안 했습니다. 더 365 컴퍼니 얘도 보니까 어, 주소가 아니 이거 언제 이게 2호로부터 2022년도 역삼동으로부터 본점 이전 2022년 거기서 본점 이전했네. 노년로 407 여기는 서울로 이전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설립일이 언제예요? 2014년. 아, 2019년도 4월 4일이죠. 예, 2019년도 4월 4일이니까 2019년도 4월 4일이면 4년 됐죠? 하기야 뭐 그래도 뭐 저걸로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순수한 임대업으로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상관은 없으니까. 뭐 중과세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선균 씨 부인 되시는 분의 법인은 글쎄요. 그냥 뭐 아마 뭐 다른 부동산도 취득하려고 이 법인을 설립했나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뭐 그냥 실질적인 뭐 활동하는 회사라기보다도 어 뭐 하기야 뭐 본인들 자체가 그죠? 두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 예, 법인의 모든 뭐 형태일 테니까 업무상 뭐 이렇게 주소를 뒀다고 생각합시다.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성균 씨. 음, 이 저기 뭐야 우리가 어떤 일에 성취욕 인물 좋고 예,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이 아 그죠 다 이제 인물값 하죠 인물값 예, 저는 인물이 좀 안 돼서 아, 자 요번 시간에는 좀 이제 앞에 지금 얘기가 지금 한 13분이나 됐는데 예, 어차피 뭐 이렇게 약을 팔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항상 예. 그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건물에 대한 수익률, 특히 강남권에 있는 그 소위 말해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자칭 꼬마 빌딩, 이게 뭐 공식 명칭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있어 보이려고 하는 빌딩이라는 말을 넣은 거죠. 예. 우리 이제 빌딩 하면 지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63 빌딩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굉장히 큰가 보다. 이게 막상 가보면 참 씨. 아니 서울에 왔을 때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유명한 식당이래요. 가서 봤더니 와, 저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저기니까 종로 쪽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만도 한데 시골 면세부대지도 이런 화장실 안 써요. 예, 오히려 서울 중심가에 보면 화장실들이 그 월세는 비싼 대신에 이제 그래도 요즘 뭐 이렇게 다들 깨끗하긴 하지만 하여튼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호재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신분당선, 신사선, 미래 신사선 맞나요? 예, 맞을 거예요. 미래 신사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 신도시까지 해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지하철로. 어, 저희 동네는 경부선에 연결이 돼요. 경부선에 연결돼요. 서울까지, 부산까지. 아씨, 뭐 최고지 뭐. 제가 역세권하고 심지어는 뭐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다가 웬만한 데는 지하철역이 다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애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더블 역세권이래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 이제 그런데 이제 논현동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여기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거지. 막 여러분들 여기 많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뭐냐면 물론 뭐 접근성이 좋죠. 예, 접근성이 좋을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뭐예요? 흩어질 수도 있죠.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예.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하철역이 좋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정주하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정주하는 인원이. 우리 베드타운처럼 아니 내가 출퇴근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비싸. 예, 그러니까 주거지는 어디예요? 뒤로 빼는 거죠. 그죠? 좀 먼 곳으로 빼고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만 하고 뭐 이런 시설만 쭉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강남의 뒷골목 가면 의외로 더 없어요. 사람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개 지역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 진짜 사무실 직원들 많은 애들 나와가지고 뭐 좀 싼 음식들 뭐 이렇게 먹는 그런 지역들 빼고는 진짜 와 강남 가서 한번 오피스텔 수리를 해드리러 갔었는데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뭐 살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진짜 이 동네는.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이러한 업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 다들 뭐 돈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장사는 사실은 돈 없는 동네가 더 잘 돼요. 예, 물론 뭐 명품이나 뭐나 이런 거 팔기 위해서는 뭐 비싼 동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150억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큰 사이즈로 또 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서 150억은 뭐 밑으로 취급받으니까. 예, 그래서 그 역세권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한다. 예, 그리고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못 들어봤어. 그러고 막 이 사람이 설명을 해. 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되잖아요. 예,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장점, 단점, 문제점 이렇게 양쪽을 검색해 보면 돼요. 양쪽을. 한쪽만 검색하지 마시고 양쪽을.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원체 호재로 가지고 지금 다 덮어놨죠. 막 포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탁 깨는 게 뭐냐면 위례 신도시의 문제점 이렇게 엄청 나오잖아. 예? 15년째 희망 고문. 예? 도대체 언제 만드는 거야? 언제 만들고 언제 개통되고 뭐 하는 거야? 예? 이미 위례 신도시 팔아먹을 때부터 강남하고 지하철 연결시킨다 뭐 한다 해가지고 교통분담금 받아내고 분양가에 뭐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부동산의 투기의 주범은 누구냐? 정부예요. 국가가 부동산을 띄우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국가든 그 국가의 경쟁력은 부동산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허풍이든 거품이든 아니든. 그죠? 그럼 거품이면은 문제가 아니냐? 그럼 거품일 때는 세 보이는 거지, 그 국가가. 거품이 꺼지면 쇠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일단은 구라치고, 그죠? 거품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 또 올린 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세금도 더 걷고, 또 우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경제 부양이 돼서 진짜 오르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화가. 왜? 미래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한테 진짜 얘는 인물도 아닌데 얘한테 야, 너 배우감이야. 라고 했는데 얘가 진짜 그걸 믿고 에, 진짜 배우가 되는 예? 배우감이 아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럼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예. 자꾸 막 1 더하기 1은 왜 이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왜 정의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건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롭게 세상이 돌아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또 하나 수반되는 게 있어요. 예. 노력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기존에 한번 취업하고 그냥 나는 행복하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위험성 없는, 예? 이 사회에 어떤 그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어떤 이런 거 없이 그냥 위험성 없이 살고 싶은, 세상은 착하고 좋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서로 다 배려하면서 정의롭고 나눠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분들이 말하는 지상이 천국이 되는, 아, 글쎄요, 이게 좋은 걸까요? 그런 사회는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또 막상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럼 또 다른 불만이 또 생겨요. 예, 끝없는 불만만. 예, 불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다만 우리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그죠? 내가 뭐 구속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가 되니까, 예, 협력할 수 있는. 내가 협력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거라면 협력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10년 전에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미래신도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 쭉 뭐 이야기했는데 뭐 운영계획하고 뭐하고 이제 쭉 봤어요. 예, 봤는데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예, 공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수익률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거 이제 뭐 다른 우리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맞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뭘 느꼈냐면 이 동네에서는 강남에서는 3% 수익률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감당 안 됩니다. 그죠? 3% 수익률 더군다나 내가 올 현찰로 사도 문제예요. 올 현찰로 사도 여긴 100억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억대의 현찰을 어디서 벌었는지를 또 증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증여냐 뭐냐 또 이렇게 또 이게 범죄 수익금이냐. 예, 따라갈 돈이에요. 100억이라는 돈은 그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문제는 내가 3% 수익률을 내서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50인데 자, 20년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년간 3%또 3%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가면서 보유세를 내가면서 세입자 관리를 해가면서 공실 리스크 감안하고 물가 상승률 뭐 이렇게 잡으면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투자니까 여기 이쪽 강남 지역은 집값이 빌딩 값이 더 오를 것입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해요. 그동안 이만큼 쭉 올라왔으니 앞으로도 오를 것입니다. 이만큼 쭉 올라왔으니 앞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아요. 예, 그죠? 이만큼 올랐는데 앞으로 오르기엔 더 힘들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걸 뭔가 생각을 할 때 생략을 하고 관성의 법칙 마냥 계속 했으니까 여긴 계속 더 오를 것이다. 부동산은 뭐 속이지 않는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 다 건물 사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물 사서 부자 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오르기 전에 건물 사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오른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걸 팔려고 하다 보니 많이 남았다고 또 양도세로 또 왕창 가져가죠.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그래도 좀 사이즈 나가는 건물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다 법인 이름으로, 예, 소유를 합니다. 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월세가 그럼 법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법인으로. 그죠? 그럼 개인은 거기서 배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다시 이게 개인으로 올 때 어떻게 돼요?
세금이 또 부과된다고. 세금은 앞에서 내냐 뒤에서 내냐의 문제지, 세금을 빼면 어떻게 해요? 뺄 수 있는 방법 찾으면 탈세죠, 탈세. 탈세고, 물론 세금 제도를 잘 몰라서 안 낼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죠. 예, 저도 이제 한번 당했는데, 아, 뭐, 참 진짜 화나는데 극복해야죠. 예. 그래서 강남 쪽에 내가 그 건물을 산다라는 것은 뭐 폼 잡으려고, 예, 투자 수익성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 수익률 되는 건물들이 거래가 돼요. 3% 수익률 되는 건물들이. 이유는 딱 하나, 예, 건물값이 더 오를 것입니다라고.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강남 지역의 건물들도 이제는 그 거래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왜? 건물이 많아지니까. 옛날보다 건물이 많고, 그리고 상권 자체도 우리가 무조건 다 강남 가서 일 보지는 않잖아요. 예. 지금 많이 좀. 그래서 일단 강남 지역의 그 수익률은 3%가 넘지 않는다. 예. 3%가 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보면 특히 그 정보를 갖다가 어디죠? 어, 블로그나 뭐 이렇게 통해서 많이, 이건 아닌데. 아이 참내, 또 어디 갔나? 그러니까 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사람들을 호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동산 관련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 제공을 하는데 쓱 이렇게 몰지. 약장사가 약을 팔 때, 그죠? 이 약이 뭐가 좋은지 이야기하죠. 웬만하면 요즘 뭐 고혈압, 당뇨,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몇 가지 그 무조건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그 병명들이 있죠. 예, 그런 거 제시하면서 뭐, 예, 만병통치약의 약을 팝니다. 참. 저거 안 사다 주면은 불효할 것처럼 자식들을 그렇게 또 민망하게 만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또 희망을 줘가면서 그 약을 팔죠. 우리 약 판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과연 누가 순수하게 그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이 깨우치라고 진짜 그 부를 나누기 위해서,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뭐냐면 만인의 투기는 투자가 된다. 예. 지금 뭐 책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잘 안 나가요, 진도가. 또 턱걸이 또 걸렸어요. 거의 되는가 싶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붙들고 있는 책인데, 어, 저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공투가 실패한 이유도 그렇고, 그죠? 사람 모으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 모으는 과정에서 다 무너져요. 네, 모으는 과정의 비용으로 다 그 소진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모으는 사람이 건방져져요. 뭐 저도 없지 않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느끼는 것도 있죠. 예. 일단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망가져요. 저는 부동산의 유통혁명을 위하여, 예, 부동산 유통혁명을 위하여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아니 뭐 기죠. 대한민국에서 한 1,000만 명 모으면 대통령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잖아요. 예? 한 1,000만 명한테 인기 있으면 대통령 나와도 되는 건데 뭐 돈 없어도 뭐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을 필요 없잖아요. 투표만 받으면 되잖아. 자, 부동산 유통혁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슬슬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은 계속 약을 저도 파는 거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는 공짜 정보는 없다. 예, 그리고 그 정보 속에서는 다 보이지 않게 어떤 식의 마케팅이 있다. 그게 과연 정보냐, 컨설팅이냐. 제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초에 한 얘기예요. 뭐, 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또 멤버들이 있으니까, 회원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컨설팅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을 때 흥분시키는 것은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마케팅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광고 보면서 뭔가 자극을 주죠. 그죠? 그래서 예쁜 여자들 나오고 일단은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쁜 남자, 아니, 멋있는 남자 나오고. 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내가 그죠? 저 배우 때문에 뛰든 어떻게 하든 또 이 얘기가 길어진다 짧아야 돼.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풀겠습니다.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마케팅이고요. 나를 진정시키는 것은 컨설팅입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마케팅을 받는 사람은 내가 돈 낸다고 생각 안 하죠. 내가 지금 마케팅을 당하고 있으니까. 광고 보면서 돈 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고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죠?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 나를 진정시킨다는 건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뭔가 마음의 평온이 오는 해답을 얻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은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금 이제 컨설팅 안 한 지가 조금 됐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컨설팅 비용 10만 원이라는 거를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그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만큼 진정한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실은 요즘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다가 이분 수준에 맞게 알아듣기 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차피 저도 생각이 안 나면 인터넷 찾아야 되고 그런데 그죠? 컨설팅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짜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을 위한 정보를 주냐라는 거죠. 예? 이 사람 자극시키는 어떤 정보나 자료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하여 뭐 다 위한다지 말은 너를 위해서 한다지 뭐시 예? 우리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너를 위해서 보험 가입 권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안 그러면 보험 장사 못 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1차적으로 자기 매출이잖아요. 아니 나를 위한 거면 보험금도 내주던지 아니잖아.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익률 한번 뭐 정확하게 뭐 얘기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크게 한번 세 편으로 나눠서 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나오는 건물은 수익률이 없다. 그거는 단 하나도 5% 넘는 건물은 고사하고 3% 넘는 수익률도 의심해서 봐야 한다. 무조건 강남은 건물값이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 외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상가 건물은 제가 앞전에 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저만이 한 얘기예요. 오래된 이야기고 제가 왜 오래된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최근 들어서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나중에는 비슷해지고 또 어디서 주워 듣든 또 비슷하게 와요. 근데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상가는 유통기한이 주택보다 짧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재화 중에서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라이브 할 때 생이었을 때 판매 가격이 높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길은 것은 아씨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지 뭐 하고 마진율이 적어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월세 수입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월세 수입 많이 나오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또 나이 드시면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데 요 상태로 나 죽을 때까지 내 자식 때까지 쭉 나오겠지 강남이니까 이렇게 착각한다고 아니에요. 월세 수입이 많다라는 것은 그 상권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월세가 높으면 그죠? 뭐 상인들이 노예예요. 대체지를 찾잖아요. 그게 뭐 가로수길이니 뭐 성수단길이니 잠깐 떴다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월세 수입이 높은데 여기 월세 수입 높다고 들어가는 건 등신인 거예요. 상가는 무조건 뭐냐면 내가 들어갔는데 좋아져서 월세 수입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문제예요. 근데 이걸 쉽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왜? 나중에 그 사람이 쳐다볼 것 같아요? 그 소개해 준 사람이 자문해 준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안 쳐다봐도 그 사람이 쫓아와서 자기 공덕으로 또 뭔가 또 바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물론 그런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좀 장사라는 게
뭐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느냐. 좀 쌩까야지. 근데 뭐 사람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제가 조금 냉정하지 못했다. 내가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생충까지, 암덩어리까지, 쓰레기까지, 저것도 내 몸이다.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 예. 아,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대우해줬더니, 예? 지가 갑인 줄 알더라고. 씨. 예, 마음을 비워야죠. 예, 비우는데, A형이에요. 전형적인. 예, 속에 은근히 갖고 있어요. 어, 기억하고 있어요. 잊을 것 같아요. 예, 행동만 안 하는 거지. 못 잊어요.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